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도시이론과 정책이 분과의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제주도에 직접 참여하여 발표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발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창문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도시설계 제도로서의 지구단위 계획이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무 차원에서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실무 수행업체, 민간 개발 주체가 현행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객관적 차원의 개선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의 발주, 계획 수립과 운영관리 등의 과정에 있어 각 여러 관련 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되는데 단계별, 과정별, 주요 문제점과 이슈 등의 세분화를 통해 각 주체별 인식 차이와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서론,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 실증 분석, 결론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로 진행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로 다룬 여러 연구 중에 일부 내용을 옮겨보았습니다.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계획 수준 향상과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의 반영, 타 사업과의 연계, 주민 참여 증대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행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연구나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최근의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서 지구단위 계획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역 특성의 강화와 입체적 공간 구성을 위해서 NP제도 도입, 지역 특성의 반영, 체계적 주민 참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서울시는 도시 공간의 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 계획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전 지구단위 계획의 평면적, 개량적 지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을 작성하여 2020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입니다.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의 과정은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주요 이슈를 관계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추가, 통합, 수정 및 레벨 1, 2, 3의 3단계로 위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 실무수행업체, 민간개발 주체별 각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적 분석을 실시하여 주체별, 이슈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일관성 지수가 10%를 초과하는 설문은 재설문을 실시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관한 주요 이슈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보시는 표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 과정 단계별로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주요 이슈를 관계 전문가 FGI를 통해 수정, 추가, 삭제 및 단계별로
위계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 주체 24명을 대상으로 AHB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 기간은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구성을 보면 남성은 23명, 여성은 1명, 학력은 대학원 석사, 연령은 40세에서 50세, 경력은 15년에서 20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층적 분석 기법을 위해 엑스퍼트 초이스 20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관련 주체별 일관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계공무원은 0.02, 실무 수행업체는 0.03, 민간 개발 주체는 0.04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주요 이슈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레벨 1은 발주, 계획 수립, 운영관리 과정 단계에서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3가지 과정 단계 중 계획 수립 단계를 모든 관련 주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하였습니다. 실무 수행업체 그룹에서 운영관리 단계보다 발주 단계를 더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가업의 입찰 방식 및 대가 선전 등의 실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레벨 2는 발주, 계획 수립, 운영 관리의 각 과정 단계별 하위 위계 성격을 지닌 총 9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계획 수립 과정의 계획 수준과 내용 충실성을 모든 관련 주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실무수행업체 그룹에서는 지역부전의 사전 설정을, 민간 개발 주체는 효율적 주민참여제도를 차순위로 응답하였습니다. 레벨 3의 실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레벨 3은 발주, 계획수립, 운영관리의 가장 세부적인 위계의 성격을 지닌 총 20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레벨 2 하위 항목인 계획 수준과 내용 출성의 하위 항목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1순위는 계획 수립 업체의 역량, 2순위는 지역의 위상과 미래상 정립, 3순위는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유연화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무 수행업체 선정 범위의 확대 및 유연화와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이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여기서 Adjusted Local Value 값이 나오는데 레벨 3의 2개와 3개인 주요 이슈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보정된 값으로 2개가 있는 주요 이슈 로컬 밸류에 각각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레벨 3에서 실무 수행 업체도 레벨 2 하위 항목인 계획 수정과 내용 출성의 하위 항목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무 수행 업체는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유연화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여건 변화 반영, 계획 수립 가업 내용의 명확화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및 기본 항목들, 즉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레벨 3에서 민간개발 주체도 레벨 2 하위 항목인 계획 수정과 내용 출시성의 하위 항목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여건 변화 반영, 2순위로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유연화, 3순위는 계획 수립 업체 역량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익성을 고려하고 토지 및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집단을 보겠습니다. 레벨 3의 1, 2, 3순위 모두 레벨 2의 계획 수정과 내용 출시성의 하위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순위는
지역비전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유연화. 2순위는 상위계약과의 정합성 및 여건변화 반영. 3순위는 계획수립 업체의 역량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지침, 상위계획과 지역비전을 반영한 계획, 실무수행업체 선정 범위 확대 및 유연화,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계층분석 기법을 통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가정 단계별 주요 이슈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첫째, 모든 그룹에서 레벨 1의 계획 수립 단계 및 레벨 2의 계획 수정과 내용 충실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주 및 운영 관리의 측면보다 지구단위 계획의 전반적 수준 향상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벨 2에서 2순위 항목은 관계공무원 및 실무 수행업체는 지역 비전의 사전 설정을, 민간 개발 업체는 효율적 주민 참여 제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과 실무 수행업체 그룹과 민간 개발 주체 그룹의 지구단위 계획의 공공성, 공익적 측면의 방향성과 민간 개발 주체의 개발이 재산권 보호 등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셋째, 레벨 3에서는 관련 공무원은 발주처의 입장으로 계획 수립 업체의 역량이 1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실무 수행 업체의 선정 범위 확대 및 유연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 수행 업체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및 기본 항목들, 즉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 지침이 중요하며 발주처인 관계공무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의 개선이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분석되어집니다. 민간개발 주체는 레벨 2인 효율적 주민참여 제도의 하위 항목인 주민참여 방식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량 증진을 다른 관련 주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 및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모든 주체에서 지역비전 실현을 위한 조사 및 계획 항목의 유연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여건변화 반영, 계획수립 업체의 역량 등의 우선순위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모두 레벨 2의 계획 수준과 내용 출시성의 하위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소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 지침, 상위계획과 지역비전을 반영한 계획, 실무수행업체의 선정 범위 확대 및 유연화, 공무원 순환보직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과 일관성의 확보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 계획의 실무자 입장의 문제점 인식을 기본으로 주요 이슈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화하여 향후 성공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개선책 제시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기인한 연구로 지역 주민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세분화된 관련 주체 및 참여자 구성을 통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